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사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태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림 훼손과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삼척 석탄발전소의 해안 침식 저감 시설을 놓고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검증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반대단체의 저항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동해에서 확진자의 가족 3명, 원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진 강릉에서는 외국인 2,218명에 대해 1차 전수검사를 마친 결과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791명입니다.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사태가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일단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자가격리 시설도 없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어제 내 외국인 837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닷새 동안 모두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 연쇄 감염이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2,3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모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적자고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지역 지리에도 박지 않은 상황이어서 밀접 접촉자나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촉자 51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하는 한편 접촉 가능성이 있는 800여 명을 계속 추적 검사하기 위해 집단 거주 지역 인근인 옛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에 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사흘마다 모두 5차례 검사합니다. 기도원 명부 파악이라든지 자주 가는 식당 7군데를 파악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 접촉자 추적의 효율보다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주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코호트 격리나 별도의 자가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젠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러시아어권인데 방역 수칙을 일괄 전송하는 재난안전 문자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강릉시는 통역관 12명을 모집해서 의사소통하는 한편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각국 언어로 변화를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하고 또 통화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격리되시는 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2명 또 채용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 체계에 구멍이 있어 지역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는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거리도 하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 있는 집들 숙소에도 하고 외국인이 없다 쳐도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으면 다 방마다 좀 소독을 해줘야 돼. 확진자 가운데는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어 접촉한 내국인을 찾기 위해 휴대폰 GPS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이 약 400명에 달하다 보니 신분 노출을 꺼릴 수도 있어 강릉시는 등록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또 검사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날짜가 명시된 검사 확인증을 발급하는 한편 지역의 인력 소개소에서 해당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가능한지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상풍력 발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자칫하면 보호림 등 산림을 망가뜨리고 산사태와 산불 피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입지를 발굴하는 방안을 조언합니다. 사전에 부지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기존 산지 개발지나 훼손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자체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 입지제도 대안입니다. 태백의 가덕산 풍력 발전이 대표적 예인데 산림 훼손이 적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반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 이런 것을 좀 공식화해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단지 개발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직 경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풍력 발전기를 작게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어 있어 소형화 기술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도 대안인데 강원 동해안의 경우 수심이 깊어 상용화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정부가 1년여 전부터 사업 예정지에 산림 환경 정보를 담은 입지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산림 이외에 풍력 사업하면서 참고가 돼야 될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고도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사업 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권을 먼저 내주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나중에 심의하는 현행 제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해 책임을 강화한 담보제 도입과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 검토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부처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산업부의 풍력 허가 자체가 아주 단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기준과 원칙을 좀 제대로 마련하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장에 어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서 풍력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이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계획 등을 볼 때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신중하고도 세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침식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항만공사 재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감시설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실규명을 위한 전문가 검증이 실시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가 해안 침식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4기를 설치했습니다. 발전회사는 정부의 명령대로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니 항만공사 재개를 허락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지만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침식 저감 시설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시방서에 규정된 규격을 지키지 않아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직경이 30cm에서 38cm 정도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도로는 뭐 어쩌다 하나씩 이제 섞여 있고 전부가 진흙 또는 석분, 자갈 이러한 잡석으로 전부 다 체험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발전회사는 설계 기준을 준수했고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과 침식 저감 기능까지 모두 정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돌재 상부에 작은 사석을 덮은 건 콘크리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관계기관들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산업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6명의 전문가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침식 저감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주관기관인 원주환경청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들이 내놓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300번째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레고랜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연계 사업인 컨벤션 센터 예산이 문제였는데요. 부결됐던 예산을 강원도가 코로나19 2차 추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300회 임시회가 시작된 날. 안건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 집행부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장단을 찾아왔습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첫 간담회입니다. 당연 내일부터 추경 다뤄야 되는데 한다는 것들은 너무 코앞에 다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컨벤션 센터 건립 예산 499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회기 때 부결됐던 예산입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예산안이 상정되는데 컨벤션은 한꺼번에 안건과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절차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 시간이 좀 늦춰진다 그래도 절차를 지킨 후에 그다음에 예산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경을 포함해 컨벤션 센터까지. 관심이 높았던 간담회 자리였지만 알맹이 없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여기서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최문순 지사도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1시간 뒤 개회식에서도 컨벤션 센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예산 499억 원이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것인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몰린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계약을 잘못 맺은 탓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추경 예산을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비용은 1,490억 원입니다. 전액 도비로 감당해야 합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에 처리됩니다. 강원도의 혈세 낭비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 영당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속초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영당호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속초시가 취득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속초시는 40억 원을 들여 영랑호 일원에 길이 400m의 부교를 설치하고 둘레길을 정비하는 한편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월 양돈단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인접 시군의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ASF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 4곳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곳, 영월과 제천 소재 농장 16곳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현재 추가 확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오는 12일까지 영월을 비롯해 강릉 삼척, 정선, 태백, 원주, 평창, 횡성 등 도내 8개 시군과 충북, 경북의 영월에 인접한 4개 시군 등 모두 12개 시군 170곳의 양돈 농장에 대해 ASF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 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강원도 내 대학 입학생이 21% 줄고 재적생마저 16% 줄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대가 재정적 타격을 입고 교육 투자에 소홀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교육 무상화 등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2030 강원형 액화수소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